산촌 체류용 쉼터 토지 투자 관점에서 보면 사야 할까? 요즘 귀촌 문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산촌 체류용 쉼터 가능한 땅 사두면 오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임야의 용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요 하나가 확실히 더 생긴다는 점. 이 점이 향후 산촌 체류용 쉼터가 가능한 산촌 지역의 임야는 분명 미래가치에 긍정적이다는 겁니다. 오늘은 감성적인 부분 말고 토지 투자자 관점에서 산촌 체류용 쉼터를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산촌 체류용 쉼터를 제도로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촌 체류용 쉼터는 국가나 지자체 주도의 사업입니다. 핵심 목적은요, 산촌의 인구 유입을 하는 어쩌면 시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단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상시 거주를 허용하는 제도로 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가치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넘사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 집중과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 현상입니다. 자, 이 인구를 효과적으로 향후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산촌 체류용 쉼터도 이러한 어떤 큰 문제들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어떤 정책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토지 투자자가 착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산촌 체류용 쉼터가 생긴다니까 근처에 임야를 사두면 전원주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촌 체류용 쉼터는 체류하는 목적이지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지 전용 규제의 완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예정된 지역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런 시골 산촌에 시범적으로 지금 이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건폐율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없고요. 용도 지역 또한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 임야는 농림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특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자가 생각하시는 어떤 투자의 포인트로 우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 단기 시세 차익에는 큰 관점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투자에 힌트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봐야 할까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수도권 일부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어쩌면 이 제도는 정부가 먼 미래를 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산촌 체류용 쉼터는 지자체가 사람을 넣어보는 시범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농촌 체험마을이나 귀농귀촌 시범마을, 체류용 농업창업 지원지역 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먼저 들어간 지역이 5년에서 10년 후에 생활형 수요가 생긴 사례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르는 땅이 아니라 지자체가 포기하지 않는 땅, 생각보다 우리나라 가보면 지자체가 포기를 했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방치가 되어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선별하는 지표로서 이번에 산촌 체류용 쉼터가 어떤 시범 사업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어떤 관점이 투자 체크 포인트가 될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일 사업인가 아니면 연속 사업인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회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업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된다면 땅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죠. 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가 아니라 3년, 5년 후에
도로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이미 도시 관리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토지 이음의 토지 이용 계획 열람만 보셔도 계획 도로는 이미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접근성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체류입니다. 정주로 전환된 과거 사례가 있는 지자체인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충분히 조그만 손품을 팔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는 인근에 이미 전원주택 밀집지가 존재를 하고 있느냐. 경기도권에 가 보시면 그런 지역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이 살까라고 하는 지역에도 집단으로 이렇게 전원주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오지면은 실패 확률이 높은데 이런 단지들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들 여러분들 살펴보신다면 향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468개 읍면 산촌이라는 지역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포인트를 좀 보시면 내가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임야를 사면은 향후에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다, 쉼터를 짓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땅은 사면 안 되겠죠. 맹지 임야, 일단 모든 토지에서 가장 기본은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정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면 현황도로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임야이기 때문에 임도라도 있어야만 앞으로 확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전산지인데 이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는 제가 안 된다라고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업용 산지가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경사도가 25도가 법정 경사도인데요. 25도를 초과하는 임야는 아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경사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각 지자체의 경사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지자체 경사도도 꼭 확인을 하셔서 25도 아니면 지자체에서 다시 제한하는 그 경사도 이하의 그런 임야를 매매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한 지역은 아예 가치가 없습니다. 투자용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류용 사업 종료 후에 활용 불가 부지가 있습니다. 혹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에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분간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지는 또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싸니까 산다, 가장 토지 투자에서 위험한 판단입니다. 오히려 땅은 비쌀수록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 입지가 좋을수록 확률이 더 높다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점은 명심을 하시고 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자용 한 줄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산촌 체류용 쉼터는 직접적인 호재는 분명 아닙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자체의 장기 방향성을 읽는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게 요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이 단순히 쉼터, 그냥 체류용 공간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수요가 생길 땅, 체류용 쉼터가 깔고 앉아 있는 그 주변에 그 땅들, 그 땅의 가치를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사시고 후회를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야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사면 안 되는 땅을 걸러 나가는 그 작업들이 생각보다 또 재밌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산촌 체류용 쉼터가 가능한 임야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산촌 지역 강력한 매수 수요의 요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임야는 매수 전 살펴봐야 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도로와 경사도, 산지관리법상 개발행위 허가 요건, 방향, 수목의 종류, 풍수해나 방제 요건 등 일반 토지와 비교해서 많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이런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산을 공부를 조금 하시고 내가 임야에 어떤 관심이 있다,
또 쉼터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간 나실 때마다 공부를 좀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땅을 고르는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토지가 임야라는 사실, 왜일까요? 임야는 단위 면적당 가장 싼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 옥석을 좀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임장도 많이 다니시면서 조금 체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채널을 통해서 지식들도 조금씩 배우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임야를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토지 투자의 관점에서 산촌 체류형 쉼터와 그 주변의 땅에 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른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